부모에게 부채가 되는 자녀도 문제지만 거꾸로 자녀에게 부채가 되는 부모도 문제입니다. 요약하면 부모 자식 간에 경제적으로 짐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다수의 부모는 은퇴 준비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엔 경제적으로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절비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나이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그늘에서 부모의 노후 자산을 축내는 자녀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부모도 자녀도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짐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은퇴 유튜브를 운영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그런지 은퇴 후에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는 부모가 최고라는 말이 있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식들도 먹고 살기 바쁜데 부모의 노후까지 도와줄 만큼 경제적 여력이 없을 테니까요. 각종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더라도 부모의 노후는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채가 되지 않는 삶을 준비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72.5%가 본인과 배우자가 노후 생활비를 조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조사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반면에 자녀가 부모를 지원하는 비중은 14.1%로 줄었고 60세 이상 고령자의 69.2%는 자녀들과 따로 산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노인 10명 중 7명은 자녀들과 떨어져 살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비도 자녀 도움 없이 부모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주된 소득원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 이전 소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의 증가폭과 사적 이전 소득의 하락폭이 눈에 띄는데요. 2008년 대비 2020년 소득 금액은 약 3.7배 정도 증가했지만 사적 이전 소득에 해당하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에게 받는 생계비 보조금은 같은 기간 동안에 3.3배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것은 결국 해가 거듭될수록 노후 생활비는 노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고착화된다고 할 수 있겠죠. 거꾸로 해석하면 노후에 자녀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60세 이상자의 연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노인들의 연간 개인소득은 1,158만 원입니다. 2008년 연간 소득 700만 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죠. 그럼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0년 기준으로 경제활동 참여율은 36.9%입니다. 하지만 65세에서 69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5.1%로 2명 중 1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꼴이죠.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73%의 노인은 생계비 마련 때문에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노인 10명 중 7명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쉴 수 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부모가 은퇴할 즈음이면 자식들은 자신의 짝을 맞이하는 시점에 근접합니다. 문제는 부모가 은퇴한 후 약 10년이 지난 시점이죠. 연금 소득만으론 노후 생계가 쉽지 않고 또 건강 이상이 본격화될 수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돈 버는 일도 점점 위축되거나 단절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자녀는 약 40세 언저리를 지나기 때문에 자녀 양육, 부모 봉양이라는 이중과세가 도래한 시점에 해당합니다. 더하여 자신의 노후 준비까지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40세가 넘어서면 삼중과세 위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라도 빨리 은퇴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 왕도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의 힘을 빌리는 거죠. 주의할 것은 목표를 정해놓고 마음만 앞서가면 모아놓은 자산도 까먹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조급한 마음은 버리고 차근차근 시간의 힘을 믿고 노후 자금을 쌓아가는 것이 안정적 노후를 준비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계 경제 여건에 맞는 노년 생활비 인출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은퇴 준비 시기를 놓친 상태에서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면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무리수를 두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노년기 고정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을 염두에 두고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상엔 퇴직금을 향하여 다가오는 검은 손이 많습니다. 그들은 전혀 모르는 남이 아니라 아주 가깝거나 주변 사람들일 확률이 높죠. 은퇴 후에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은퇴자는 걱정이 많아지고 귀도 얇아지기 때문에 냉정하게 자기 중심을 세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터지죠. 쌓는 건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일을 벌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준비된 자산으로 가계경제 여건에 맞는 노년 생활비 인출 전략을 쓸 것인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식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노년기와 일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노후 생활비를 보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회적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하는 노후가 가장 효과적인 노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은퇴를 은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게 여의치 않다면 반퇴 계획도 좋습니다. 넷째, 주택은 마지막 비빌 언덕입니다. 히든카드 생활비로 남겨두세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60에서 69세 주택 소유율은 68.4%입니다. 그리고 70에서 79세는 69.4%,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58.1%가 자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일할 수 없는 노후가 발생한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자기 주택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자녀 리스크 때문이죠. 주택 수리자금을 도와달라, 사업자금을 보태달라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의 마지막 남은 집 한 채를 속빈 강정으로 만드는 일이 없지 않으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부모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노후 준비를 시작하고 준비된 자산으로 노년 생활비 인출 전략을 세우고 가능한 한 일하는 기간을 늘리면서 마지막 히든카드인 주택을 지킬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 손 벌리는 노후, 자식들의 부채가 되는 노후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자녀들이 부모의 부채가 되지 않는 방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의지하는 기간이 길수록 위험해집니다. 돈 벌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캥거루족은 되지 맙시다. 설령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해도 경제적으로는 철저하게 독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젊다고 시간이 늦게 가는 건 아닙니다. 20대 10년이 60대 10년과 다르지 않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도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자녀도 살고 부모도 사는 길이니까요. 둘째, 돈 모으기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책임지고 돈을 쓰고 모을 책무가 뒤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면서 번 돈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때의 즐거움을 위해서 써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에 돈을 쌓아놓으세요. 세상에 돈 없이 이룰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목표를 정하고 차곡차곡 돈을 모아야 합니다. 세 번째, 연금 징검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딸아이가 첫 급여를 받던 날 은행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2개를 가입하게 했습니다. 납입기간은 무조건 5년으로 했죠. 그 이유는 중도에 해지할 위험을 최소화하고 납입기간이 끝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5년이란 시간 동안 급여가 오르고 납입 만기가 도래하면 또 5년짜리 연금저축을 가입하게 했죠. 물론 연금 수령 시점은 다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시집가기 전까지 5년짜리 연금 징검다리를 계속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연금의 본질은 노후 자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5년짜리 연금 징검다리를 5년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만들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 없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넷째, IRP 계좌로 노후 자금과 세제 혜택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2030 세대 직장인은 취업도 어렵지만 이직률도 다른 세대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세대입니다. 취업 후에 일정 기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게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해서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활용해서 세액공제를 700만 원으로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으로 환급받는 것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는 점도 알려주었죠. 또 IRP 계좌는 가입기간 5년 이상, 연금 수령 5년 이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막는 차원에서 다른 금융상품과는 구별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만큼 넉넉하다면 당연히 넘겨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은퇴자들은 재산을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쓰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면 좋을까요? 좁은 소견이지만 자녀 스스로 홀로서기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알려주고 독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독립하기, 돈 모으기 목표 정하기, 연금 징검다리 놓기, 연금과 IRP 퇴직 계좌의 중요성 인식시키기 등을 고려해보길 제안드립니다. 인내의 열매가 달콤한 것은 그만큼 힘겨운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나이든 부모에게 부채가 되지 않고 우리 부모들도 자녀에게 부채가 되지 않는 노후를 만들려면 그에 상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코갈TV를 시청하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부채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보너스가 되는 삶을 계획합시다. 시간의 힘을 믿고 인내의 열매를 따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